안녕하세요. 재밌수업TV의 재밌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파트, 자, 어디냐면, 사회 정의와 불평등입니다.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전 시간에 우리가 정의를 정의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분배죠? 네, 분배입니다, 분배. 자,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사회사상 파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내리는 다양한 정의관, 그 특징과 적용인데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유주의적 정의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둬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기주의,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정의관 1번에서 얘기하는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조금 지향하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굉장히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기주의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것을 권장하고 옳지 못한 정의관은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조금 이제 지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의미와 특징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활동인데요. 음악을 듣는 방식의 차이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 내에서 음악을 어떻게 들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남학생의 이제 이야기를 보시면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그 음악을 싫어하거나 소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들을 배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개인주의적 입장이죠. 그렇죠. 개인의 어떤 자유와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팔짱을 낀 이 여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끼리 같은 노래를 들으며 청소하면 힘도 덜 들고 신나게 청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각자 취향은 다르더라도 반 친구들의 화합을 위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공동체주의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 한번 가볼까요? 위의 두 입장 중 자신은 어느 의견에 동의하는지 말해보자. 일단은 선생님 의견부터 좀 들려드리자면, 음악은 개인의 선호나 취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예시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의 의견과 같다.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나와 취향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인데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가치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개인 자유가 다른 가치 뭐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평등이라고 봅시다. 평등. 자, 평등보다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인의 자유가 그야말로 자유주의 이념의 가장 우선하는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인데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군대 있죠, 군대. 군대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하지 않죠. 군대, 우리나라 징병제는 개인보다 무엇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국가나 사회를 더 중시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나친 어떤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 실제로 아무도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고 본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 여긴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이 자유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절대적 가치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얻은 자신의 어떤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은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을 갔다. 그러면 이것은 열심히 노력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는 절대적 가치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삶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예전에 경제 시간에 개인의 삶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라고 얘기했었던 학자가 누구였죠? 그렇죠.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국가의 개입 없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덤 스미스 역시. 자,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경국가. 예. 그러니까 국가는 국방과 치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 자유에 맡겨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보충입니다.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친 자유주의인데 구제도의 모순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혁명 당시죠. 가장 이제 위쪽인데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쪽은 이제 성직자 쪽이고요. 여기는 귀족 1신분, 2신분, 그리고 여기가 3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평민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평민들이 결국은 시민혁명을 이제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을 얘기하는 어떤 그림의 하나죠. 자, 설명 좀 보시면 프랑스 시민계급은 전제정치와 신분제라는 구제도, 이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제도의 모순, 앙시앙 레짐이라는 일단 모순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소유권, 재산권 보장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을 발표하여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민이 세운 민주국가가 일반적인 국가 형태가 되었으면서 오늘날 시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어떤 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를 가면 여러분들 많은 자유가 박탈을 당합니다. 밥도 일정한 시간에 꼭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잠도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또 이제 근무도 이제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군대 가면 자유의 소중함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군대를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려면 자유가 박탈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 자유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 군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 자, 1번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국부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공동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5단원 경제 시간에 이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었던 경제학자들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하기 위해서 국방 질서 유지, 공공재 건설 유지 및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자. 아까 설명드렸죠. 야경 국가. 이런 국가를
추구해 나가자라고 보는 입장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정책 및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간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이제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 경제 질서를 이제 시장 경제 질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라든지 조세정책, 복지제도는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로버트 노직이라는 학자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을 강조한 노직인데요. 노직은 이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나키는 이제 아나키 스테이트 앤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나키는 무정부를 얘기하죠. 아나키스트, 아나키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무정부에서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제 제시한 이제 학자인데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국가의 조세,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아예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져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를 보면 국가 권력은 이러한 치안, 국방 등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가가 복지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의 결과물이 일정 부분 이제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세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노직의 입장에서 이제 세금을 바라본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노직은 상당히 이제 어떤 소유권에 대한 제약,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제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침해할 시 자유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노직의 분배적 정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왜 소유권이나 어떤 이런 자유주의를 강조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본 입장입니다. 재화의 취득, 양도, 이전 절차가 세 가지죠. 최초의 취득과 양도, 교환입니다. 이전 절차, 그렇죠. 이런 절차들이 정당하면 그로부터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물, 소유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은 절대적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노직은 이것을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국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노직은 정의의 원칙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정의의 원칙은 어떤 말이냐? 세 가지를 듭니다. 최초 취득의 원칙인데 최초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에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소유물에 대한 합법적 권한을 가진다. 최초 취득에 있어서도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이전의 원칙, 교환의 원칙인데 교환을 할 때도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를 포함해서 타인에 의해 정의롭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도와 이전 이런 교환에 있어서도 정의롭고 합법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정의 원칙 세 번째, 소유권 취득과 양도에 있어서 과오가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교정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노직은 정의의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신의 소유권을 중시 여겼던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롤즈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한계 이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유주의, 자유가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치의 이면, 이런 어떤 사상의 있던 이면에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우연적 조건이나 운에 의해 형성된 분배가 지속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동등해야 되는데
음, 사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누릴 수 있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돈이 좀 여유가 있다거나 좀 풍족한 어떤 경제적인 생활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뭔가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연적인 조건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 누구는 흙수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어, 특히 이제 동등한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없는 이제 계층이 이제 흙수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금수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기회에 있어서 더 많은 어떤 평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자유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예, 능력과 업적 중심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특히 능력이나 업적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이제 배려가 필요한데 이런 약자가 이런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풍요로움이라는 공동선은 사라지고 사회 구성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경제 시간에 여러분들 공유주의 비극, 그 다음에 뭐 구성의 모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그 결과가 사회 전체의 어떤 공익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롤즈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학자죠. 노직도 중요하지만 롤즈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주의 학자 중에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어떤 자유지상주의에서 나왔었던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취약한 약점을 좀 보완한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1원칙과 2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1원칙은요.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 자유권과 같은 어떤 평등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러한 자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광범위하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 2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인데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최소 수혜자 이제 차등의 원칙인데 정책이 있다고 칩시다. A 정책이 있는데요. 가불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가불병이라는 사람이 있고 A 정책도 있고 B 정책도 있고 C 정책도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을 실시할 때 가불병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5, 5, 5씩 얻는다고 치고 2, 3, 4 그 다음에 6 안 써지죠? 6, 7, 8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제2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차등의 원칙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정책을 살펴봤을 때 롤즈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어떤 정책을 실시하자고 얘기할까요?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최소 극단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 뭐 최소 극단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정책일까요? 그렇죠. 가장 몫이 많이 돌아가는 최소 수혜자의 몫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C 정책을 선택하겠죠. 6, 7, 8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들을 보면 이제 갑이 지금 모든 세 정책에서 전부 어때요? 최소 수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 수혜자인데 이 세 정책 중에서 최소 수혜자인 갑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바로 C 정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A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고요.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고, 뭐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B와 C는 뭐 상이야, 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사실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네,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C 정책을 또 선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 직위와 결부되도록 배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이 조건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충인데 사회적 약자 배려를 주장한 롤즈의 정의의 원칙. 자, 롤즈라는 분이신데 제1원칙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자유권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주의를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을 얘기를 했고요. 제2원칙 가겠습니다. 사회 내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직책이나 직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의 원칙. 마지막 건 기회균등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차등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제1원칙이 먼저일까요? 제2원칙이 우선일까요? 네, 제1원칙이 우선입니다. 롤즈는 무슨 주의자죠, 여러분들?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유를 먼저 보장해주고 난 다음에 이러한 두 가지 원칙,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좀 더 심화해서 제 학습을 하자면, 롤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는 행운, 불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넣어요. 무지의 배의를 쓴 원초적 입장을 가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무지의 베일은 뭐냐면 뭐 무지의 장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장막, 베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쓰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층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심리의 특징, 자신이 속한 사회의 특수한 사정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을 예상하므로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절차를 공정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이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 비유를 좀 들자면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을 좀 비유를 좀 편하게 들자면 여러분들 형제가 이제 5 있다고 칩시다. 5 있는데 케이크를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뭐겠어요? 네. 칼을 이제 뭐 A에게 준다고 칩시다. A에게 줬을 때 가장 공정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 네, 혹시 알고 있나요, 혹시? 이런 거 있죠. A가 잘라놓고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한다면, 네, A는 어떻게 자르려고 노력할까요? 네, 그렇죠.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등하게 자르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는 사람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절차를 공정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방금 이제 케이크의 비유처럼 자신이 케이크를 자르지만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공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보자면 롤스에 따르면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헌법률이 공정해야 하고 그러한 법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 출발점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모른다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 가상적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교과서 176페이지 활동입니다.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달 전 자식에게 평생을 벌어모은 돈을 물려주고 난 후 학대를 받아온 부모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읽었는데 올해도 역시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고령 부모를 방치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급기야 효 관련 법안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효도장려법의 내용은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받을 자녀에게는 10년간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자, 효도를 가치로 내건 또 다른 민법 개정안도 있다. 바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도록 받고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폐륜행위를 할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소위 불효자 방지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정신적 가치인 효를 이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실제로 중국에는 60세 이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정신적 위로와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부모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와 손자녀는 형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법의 취지랑 다르게 또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국가가 보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이제 봉양이라고 얘기하죠. 부모 봉양인데 이거는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물질적인 도움과 어떤 혜택이, 물질적인 도움과 어떤 정신적인 노력이 많이, 우리에게 많이 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물질적인 봉양에 있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최소한으로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부모님에게 봉양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법 제정에 대해 비판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정당한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효자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정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주의는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자유주의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주의적 입장의 시민이라면 자신을 위해 헌신한 부모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기만 하는 경우는 옳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이제 노직의 견해를 살펴봤을 때 이전이나 교환에 있어서 부당하게 부모님의 어떤 재산을 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정의 어떤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제대로 다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입각해서 부모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했을 경우 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자신은 이러한 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해보자. 여러분의 생각 한번 써보시고요. 일단 저도 이제
표와 관련된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제 입장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교과서 출판사의 입장인데,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우리가 전통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유주의적 사회로 변모해 왔기 때문에 노인 부양의 문제를 자녀라는 특정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시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가의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가치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자유주의와 개인이 국가나 사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이념적 토대다. 그렇죠. 자, 2번.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무엇을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가치로 인정합니까?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죠. 그렇죠. 소유권을 가장 강조한 학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로버트 노직이었죠. 한번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 옳은 것을 복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기억. 개인의 이익 추구가 국부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담 서비스의 견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죠. 네,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개인에게 이런 사회적 약자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 오늘 이 시간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